한국 축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U20 국가대표 선수들이 중국에서 열리는 U20 아시안컵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대회는 2000년 이후에 한국은 한 번도 개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한국은 너무 추워서 경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시기적으로 겨울이어야 했고, 그래서 동남아, 중국 남부 지역, 중동 지역에서 이 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15년 만에 다시 중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가국은 총 16개국인데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에서 축구로는 강호인 국가들이 모두 참가했고, 중국은 자동 출전, 시리아, 인도네시아, 북한, 예멘, 태국, 키르기스탄, 요르단도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D조에 속하면서 일본, 시리아, 태국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한국과 일본이 같은 조가 되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면 9월에 있을 칠레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국가입니다. 무려 12번을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동안은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도 개최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4강전에서 득점이 나오지 못했고, 최종 승부차기 끝에 결승 진출에 실패했었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 우승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한 선수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지난해 양민혁과 함께 고교생 돌풍을 일으킨 윤도영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만 17살로 대전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고, 대전의 잔류에 제대로 힘을 보탰습니다. 윤도영은 최근 브라이튼 등 빅리그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강렬한 눈도장을 찍는다면 양민혁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윤도영은 2년 전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7번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득점을 하게 되면 손흥민 세레머니를 따라했던 선수입니다. 키는 175cm이고 윙어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선수입니다. 20세 이하이지만 이미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더 있습니다. 대구FC의 심영원, 강원FC의 신민아, FC서울의 강주혁, 수원삼성의 박승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원삼성은 승격을 실패했지만요. 이 팀은 이창원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지난해 5월에 지휘봉을 잡은 뒤에 핵심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선수들 간의 호흡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찝찝한 것은 지난 6월에 중국과 친선 대회를 치렀는데 중국에게 0대2 패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20년 만의 패배였죠. 꼭 다시 토너먼트에서 만나서 복수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윤도영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시리아와의 첫 경기가 되었는데 관중이 2,000명 이하인 사실상 조기 축구장 같은 곳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조 1위가 되면 우즈베키스탄 혹은 이란과 붙게 되면서 8강에서부터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됩니다. 이미 지난해 올림픽 진출을 실패해버리면서 어떤 일들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U20 월드컵 출전도 당연한 건 아닙니다. 우선 2위보다는 1위가 가장 좋은 만큼 첫 경기 시리아전에서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는데, 우선 성인 국가대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의 경기장은 관중석은 매우 적지만 그래도 시설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중국 선전시는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만큼 춥지 않고 19도로 선수들은 반팔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박상현 골키퍼, 배현서, 조현우, 김서진, 신민아, 손승민, 성신, 백민규, 윤도영, 하정우, 김태원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한국이 압도를 하면서 코너킥을 2번을 얻어냈고 공격을 완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이미 한국을 무서워하는지 압박을 하기보다는 수비하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전반 7분 이른 시간에 한국의 선제골이 터지게 됩니다. 박스 안에서 경합이 있었고 컷백된 볼을 성신이 간결하게 슈팅하면서 득점 직전에도 한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가면서 코너킥을 만들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유리한 경기라고 해도 골이 늦게 터질수록 한국에게 불리하게 되는데, 한국이 원하는 대로 일찍 골이 터지면서 선수들도 포효하며 기뻐했습니다. 한 차례 시리아의 매서운 프리킥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한국은 전혀 흔들림 없었고 이제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전반 23분에 윤도영이 시리아의 4명 선수들에게 둘러싸이고도 뺏기지 않고 오히려 빈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반대쪽이 비어있었고, 백민규가 좁은 각도에서도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사실상 한국을 이길 마음이 없게 되죠. 한국 왜 이렇게 잘하죠? 경기는 매우 재미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짧은 패스들이 능숙하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뭐 바르셀로나요? 네. 윤도영은 어느새 왼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또 보내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26분에 윤도영은 날카로운 코너킥을 선보였고 완벽한 헤딩 찬스가 나왔는데 노마크 찬스에서 아쉽게 헤딩이 위로 떠버렸습니다. 전반전은 한국이 슈팅 7개를 때렸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패스 성공률이 91%가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 정도 패스 성공률이 나오진 않거든요. 맨시티, 리버풀에서 혹은 토트넘의 베스트 11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됐을 때 나오는 성공률인데 어린 선수들이 이 경기를 완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3일에 한 경기씩 치르는 일정이다 보니 한국은 월요일에 또 태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로테이션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반전에 한국은 선수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한국은 긴장이 풀렸는지 전반 같은 템포가 나오지 않았고 느슨해지면서 시리아도 점점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반전에도 위협적인 프리킥 슈팅을 선보인 시리아 선수가 후반에도 날카로운 슈팅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시리아의 유일한 해외파 선수인데 네덜란드에서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원 감독은 60분이 채 되지 않아서 2명의 선수를 한 번에 교체를 했는데 이후에 아쉬운 추격골을 허용합니다. 오른쪽에 프리킥 찬스가 있었고 문전으로 크로스가 날아올 줄 알았는데 횡으로 패스를 보내더니 시리아의 그 해외파 선수가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한 것이 그대로 골이 되었습니다. 부러울 만큼 완벽한 원더골이었습니다. 시리아는 재빨리 볼을 뺏고 경기를 속개하려고 했습니다. 시리아가 골을 넣은 후에 움직임은 한국보다 더 좋았습니다. 어쩌면 전반에 템포를 높이면서 후반에 체력이 문제가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체력 진짜. 네. 2대1로 겨우 앞서 있는 한국. 전반은 완전 압도를 했는데 후반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지 아시안컵에서 시리아에게 당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쳐 있었습니다. 확실히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더 이상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승이 목표인 한국인데 이거 괜찮을까요? 결승까지 가려면 5경기를 소화해야 하는데 한국은 시리아 선수를 제압하면서 찬스를 만들려고 하니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점은 알고도 막을 수 없었던 중거리 슛 허용일 뿐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졌고 윤도영은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무리했는지 다리를 쩔뚝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시리아의 파상 공세까지 잘 막아낸 한국은 2대1로 승리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에 너무 좋았다 보니까 더 기대를 했다가 겨우 2대1로 승리하다 보니 살짝 김 빠지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 슈팅이 4개밖에 안 됐습니다. 다음 태국전에서는 골 폭풍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